대륙 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사료에 대륙의 백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은 어떻게 믿어?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 역사학자들이 아니에요. 역사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료가 나왔으면은 그 사료가 왜 나왔는지 분석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못 믿어. 이게 역사학이에요. 남한 역사학은, 한국 역사학은 특히 대한민국,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는 무조건 부정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거는 아주 침소공대해가지고 선전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역사관을 갖다가 아주 왜곡시키는 그야말로 반국가 반민족적인 역사학이 남한 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제 강단 사학자들이죠. 그런데 중국에 역사서술 원칙이 있어요. 그 역사서술 원칙이 뭐냐면, 중국의 역사서술 원칙은 그 이한치휘라고 해가지고 이 위한치휘, 그러니까 한 나라를 위해서 치욕스러운 것을 감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은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불리한 거는 되도록이면 감춘다 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의 일은 자세하게 써주고 중국 외의 일은 간략하게 써준다.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자료에 중국과 약간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상당히 축소된 이야기입니다. 100%가 아니라 200% 사실인 내용들이죠. 근데 중국 자료에 대륙 백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삼국사기에서는 대륙 백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삭제를 했는데요. 안 써졌는데 두 번 써졌어요. 한 번은 이 최추원 열전의 최추원의 말을 써졌고, 두 번째는 백제 동성왕이 북위와 전쟁한 기사, 요 딱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최추원의 대륙 백제 이야기를 보면은 최추원이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구려와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 5월, 지금의 양자강 일대 뜻하는 겁니다. 5월을 침략하고 북쪽으로 유연, 죄노, 유나 연은 지금의 북경 일대를 뜻하고요. 제나 노는 지금의 찬동반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흔들어 중국의 큰 해가 되었습니다. 최초원의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는 중국의 양자강역을 흔들고 북쪽으로는 지금의 북경과 찬동반도 지역을 흔들어가지고 중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초원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보냈죠? 당나라 태사시중은 총리급인 인물인데요. 최초원은 또 당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실제하는 과거인 빈공과에 합격한 인물이잖아요. 아직 최초원은 중국 내에서도 최고의 학자로 대접받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편지 보냈는데 사실이 아닌 걸 보냈으면 태사시중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최초원이 공부 좀 한 줄 알았더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겠죠? 정확히 사실을 적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동성왕이 북위하고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북위가 어디냐면 선비족이 세운 나라죠. 선비족이 세운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기마민족들이죠. 그 북위와 백제가 전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랬더니 남한 강단사학의 태두 이병도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북위 군사가 배를 타고 충청도에 와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해놨어요. 기마민족인 북위가 왜 충청도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싸웁니까? 기마민족은 원래 배를 못 타요. 그런데 중국 자료에는 이 동성왕 때 북위와 싸우는 규모가, 북위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말탄 기병 수십만. 그러면 옛날 그 배 한 척에 말을 몇 마리나 싣겠어요. 그러니까 다 충청도에서 싸웠다는 거는 100% 불가능한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싸움 장소가 어딥니까? 대륙으로 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 중국 자료에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라는 사료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양서 백제전에 보면은 백제는 원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에 있었는데,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공략하여 소유하자 백제는 요서 진평 두 군의 땅을 점거하고 백제군을 설치했다. 이 당시
요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요동반도를 가로지르는 요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는 아니라 그랬죠. 이 당시 요동은 지금의 북경 천지 위쪽 지역이라 하북성 일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대를 고구려가 차지하니까 백제는 더 서쪽인 요서 지역을 차지하고 백제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중국사료에 중국의 정사에 나와요. 또 통전이라고 당나라 때 두가 쓴 유명한 역사서인데요. 백제가 요서 진평 두 군에 거처했다. 요서 진평군은 유성과 북경 사이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나라 때 두라는 대단히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이 역사학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남한강단 사학자들은 못 믿어. 어떻게 백제가 거기에 있었겠어. 그런데 남제서를 보면은 남제서가 묘한 책인데요. 사실 남제서 백제열전은 따로 항목이 없어요. 남제서의 상당 부분이 삭제됐는데 고구려 열전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백제 이야기가 나와요. 상당 부분 지워졌어요. 그 지워진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그 백제, 대륙백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아쉽지만 남아있는 기록만 봐도 우리가 대륙백제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제 동성왕이 남제 세조에게 보낸 국서가 있는데요. 상명장군 면종왕 저군은 대대로 시무를 잘 도왔고 무공도 뛰어났으므로 지금 가행관군 장군 도장군 도안왕으로 삼았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와요. 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저군이라는 인물은 뭐였어요? 결국이 면중왕이었죠. 그런데 일을 잘했다 그래서 도한왕으로 승진시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그 백제 임금은 황제라는 이야기고 그 아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중왕 저군을 도한왕으로 승진시켰다. 라는 기사가 나와요. 백제 동성왕이 남제의 세조에게 보낸 국서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동성왕이 남제 세조에게 보낸 국서에 보면은 면중왕은 이야기했죠. 여구라는 인물은 팔중 후인데 그 다음에 아착 왕으로 승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제후 후에서 왕으로 승진시켰죠. 그러니까 백제는 황제 아래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 아래에 이 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팔중후 여고는 아차왕으로 승진시켰어요. 그리고 권위 장군은 매로왕으로 한 번에 후를 뛰어넘어갖고 왕으로 승진시켰죠. 그 다음에 광무 장군은 불사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백제 임금은 황제고 그 아래에 여러 왕이 있고 왕 아래에 또 후가 있고 그 아래에 장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동성왕이 남제의 그 세조에게 보낸 국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제가 이 황제국 체제가 아니면은 남제 임금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뭐 와가지고 뭐 자기 부하를 갖다 왕으로 하고 제후로 하고 뭐 그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죠. 중국 자료에 대륙백제가 있다는 사료는 대단히 많아요. 제가 몇 개만 뽑아왔는데요. 고당사 백제열전에 보면은 백제왕은 동서두왕성에 거주한다. 백제는 도읍이 2개라는 거예요. 왜 2개냐? 반도에도 왕성이 있고 대륙에도 왕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거대한 영역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열도는 제후국이고 그래서 백제는 동서 두 왕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총서 백제열전에 보면 계로왕이 제위 3년에 송나라에 보낸 국서가 나오는데 계로왕 아래 우열왕 여기와 사열왕 여군이 있다. 이야기는 뭐냐면 흉노 강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흉노는 칸 황제가 있고 그 광활한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좌연왕, 좌측을 주로 다스리는 좌연왕이 있고 우측을 주로 다스리는 우연왕이 있어요. 백제 시스템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 황제 아래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이 좌연왕이 있고 우연왕이 있고 아마도 이 두 왕들이 왕들 사이에서는 수석 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백제의 좌측 광역을 통솔하고 우측 광역을 통솔하죠. 그 아래 여러 왕과 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양서 백제역전에 보면 백제에는 22개 담로가 있는데 모두 임금의 사제, 종족들이 나누어 다스린다. 이 여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백제의 왕족들이에요. 백제의 왕성들입니다. 부여시들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백제는 22개 담로가 있다. 22개의 말하자면 왕이나 후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있다. 제후국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백제가 이 대륙을, 이 광대한 대륙을 어떻게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를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중국 자료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륙 백제를 어떻게 다스렸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대륙에 있는 광활한 영토를 어떻게 했느냐. 백제가 실제 행정구역으로 다스렸어요. 아까 백제군을 설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진평군을 다스렸다, 설치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백제가 군을 설치하고 군은 태수가 다스리는 거예요. 백제왕이 태수로 임명해가지고 다스린 기사들이 중국의 이 송서나 남대서 등에 나와요. 보면은 백제 비유왕이 대사 풍야부를 서하태수로 삼았다. 이건 뭐냐면 백제가 서하군을 다스리고 있는데 장악했는데 여기에 풍야부를 태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하군은 어디를 보냐. 아직 우리나라 역사학은 척발도 못 됐어요. 그래서 대륙 백제 강역이 어딘가 연구들을 안 하죠. 특히 강단에 있는 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자체를 대륙 백제를 부인하니까 아무도 연구 안 하죠. 오히려 제야에 있는 민족과학자분들이 일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 찾아봤더니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이 서하군을 산서성 분양실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대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동성왕이 또 남대의 세조에게 보낸 국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광양태수 고다를 대방태수로 삼고 조선태수 양무를 광릉태수로 삼고 찬군 회매를 청하태수로 삼았다. 이건 뭡니까? 광양군을 다스리는 광양태수를 대방군을 다스리는 대방태수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에 광양군과 대방군이 있었고 조선군과 광릉군이 있고 그 다음에 청하군이 있고 또 서하군이 있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서군이 있고 진평군이 있고 하는 백제가 대륙에 실제 구체적인 이 행정구역을 설치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중국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조선군과 대방군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고 광양군은 하북성 랑방시의 광양구라고 있는데 이 랑방시는 북경에서 천진을 오가는 그 사이에 있는데요. 청하군은 지금의 하북성 홍대시, 그 다음에 광릉군은 지금의 산동성 수광시 일대에 있는 걸로 중국의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 비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세밀하게 찾아본 건 아니고 대략 중국의 여러 고대 사료들,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지명 사전들이나 백과 사전들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정도로 비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한 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지역들을 쭉 차지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국이 남북제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백제가 국자 보낸 건 전부 다 남제에 보내죠. 그래서 백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위와 아주 전쟁을 여러 차례 했어요. 남제와 손을 잡고 북위와 전쟁하면서 이 지역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백제가. 이게 대륙 백제의 실체였던 거죠. 실제로 백제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백제 무령왕 지석이 1971년도에 공주에서 어떤 농민이 농토에 물기를 잡다가 보니까 뭐가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백제 무령왕릉인데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 하나 가지고 국립공주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전부 다 식민사학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훌륭한 유물을 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거는 이 무령왕이 523년 5월 7일에 세상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 지석에. 그런데 삼국사기 무령왕기에 보면 523년 여름 5월에 세상 떠났다. 달까지 똑같죠? 삼국사기는 날짜 하나 안 적어요. 달로 끝나지. 이래서 삼국사기의 정확성이 다시 한번 세계가 놀랐습니다. 일본 서기는 연도부터가 1000년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참 전 세계 역사계의 미스터리예요. 이 정확한 삼국사기는 가짜라고 그러고 연도가 1000년이 나는 일본 서기는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역사계를 광복 80년이 다 되도록 잡고 있다는 게 전 세계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그 죽음을 표현하는 게 달랐어요. 황제의 죽음은 붕이라고 씁니다. 붕. 제후의 죽음은 흉이라고 써요. 그럼 백제인들이 직접 만든 무령왕의 죽음을 가지고 백제인들은 붕, 황제, 천자의 죽음이라고 썼죠. 그런데 김보식은 흉이라고 제후의 죽음을 낮췄었어요. 이 낮췄던 삼국사기에 나온 것도 이 나라 식민사학자들은 과장됐다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야마도의 중심사관에 이 일제 황국사관에 물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대륙백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일부 중국에 나오는 일부 사료만 인용을 한 건데요. 이거보다도 무수히 많은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륙백제를 누가 연구하고 누가 복원해야 돼요? 중국에서 하겠어요? 일본에서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식민학자들이 전부 다 뭐 정치가고 관료고 뭐 다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대륙백제 하면은 백제가 어떻게 대륙에 있나 여기에다 물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식민사학자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료도 아닌 중국 사료에 나오는 대륙백제를 복원해서 우리 역사의 강역으로 현실적인 영토, 우리 영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역사 주권을 이야기하는 역사 강역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됩니다.